아직 스터디방, 저희 스터디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실제 오늘 경기가 7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스터디방에서는 최종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의 분석 영상보다는 스터디방에서 이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분석 의견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새벽 축구, 그리고 NBA 이 경기들은 저녁 9시쯤 분석 의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터디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항상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분석 영상, 최신 영상, NBA가 됐든 새벽 축구가 됐든 국내 경기가 됐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도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 구글과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검색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소노 경기입니다. 네, 양팀 현재 플레이오프 막차인 6위 KCC를 추격하기 위해서 승점 1점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전력상 현대 모비스가 홈에 2점과 물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맞대결에서 45점차 대승을 거둔 고양 소노의 심리적 자신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현대 모비스 고양의 트랩 수비를 뚫고 이대성과 외국 선수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득점을 생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울산 모비스의 승리와 함께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KCC 대 한국가스공사 경기입니다. 부산 KCC 안방에서 연패 탈출이 절실하지만 주전들의 부상 공백을 메울 벤치 뎁스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보트라이트 합류 이후에 공격 루트 다양해진 상황이고 KCC의 약점인 리바운드와 턴오버 유발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 집중력이 좋은 한국가스공사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스모페 패스하고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 경기입니다. 현재 우리은행 2연승 흐름 속에 김단비가 공수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이명관이 발 뒤꿈치 부상, 6주간의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이 매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홈에서 4승 6패로 안정감도 크지 않고 다음날 홈에서 삼성생명까지 만나는 일정을 위해 힘을 분산해야 하는 일정 부담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나은행 최근 흐름이 주춤했지만 원정 9승 3패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은행 상대로 올 시즌 4연승 포함 최근 5연승으로 상대전 우위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하나은행의 승리 바라보면서 승호패 구간에 무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 배구입니다. 현대캐피탈 대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 직전 KB손해보험전 3대0 완전한 승리로 반등을 했고 허수봉과 오해쌍포가 37득점을 합작하면서 공격을 주도한 상황입니다. 홈에서 8연승 그리고 10승 3패로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 대한항공전에서도 3대0 완승해서 블로킹 9-2 우위를 보이면서 상성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 새롭게 영입한 아웃사이드 히터 게럿 이든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범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의 승리 바라보면서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B스타즈 대 신한은행 여자 농구입니다. KB스타즈 7연승 상승세 속에 허예은이 외곽에서 흐름을 이끌고 박지수와 강희슬, 허예은, 이채은의 꾸준한 지원이 더해지면서 공수 밸런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3연승 기록 중에 있고 클러치 집중력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신한은행 최근 6연패 흐름에 승부처 약점이 반복이 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승 8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KB스타즈의 승리와 함께 승우패 구간에서도 승리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흥국생명 대 대전 정관장 경기입니다. 흥국생명 최근 2연패로 주춤했지만 홈 9승 5패로 안방 경쟁력 잘 유지되고 있고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4승 기록하면서 상대전 5연승의 흐름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3대0 완승으로 블로킹과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정관장 9연패 흐름 속에 원정 1승 12패로 약세가 뚜렷하고 이 자네테와 박여림이 근전하고 있지만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흥국생명의 신현경 리베로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자네테가 복귀한 대전 정관장이 되는 만큼 언더오버 게임에서는 오버가 확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흥국생명의 승리와 함께 오버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창원 LG 대 원주 DB 경기입니다. 이번 매치업 창원 LG의 체계적인 시스템 농구와 원주 DB의 외곽 폭발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창원 LG 유기상과 최영찬을 앞세워서 원주 DB의 수비 간격 벌리고 그 틈을 타 에릭의 골밑 득점 적극적으로 노릴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원주 DB 이용우의 리딩을 중심으로 외곽포가 터져줘야지만 경기를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창원 LG의 강력한 앞선 압박에 패스 길이 차단당하면 고전당할 가능성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스타파가 에릭과의 골밑 싸움에서 밀리거나 박스아웃 미스로 세컨드 찬스를 계속 허용하게 된다면 승부의 저울추 급격히 홈팀 창원 LG로 기울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안정적인 공격 구조와 홈에 이점을 가진 창원 LG가 원주 DB의 기복을 공략하면서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다고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창원 LG의 승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계속해서 축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축구 J리그 마츠다 대 미토 경기입니다. 마츠다 전력 우위를 가지고도 일정 부담과 체력 문제를 감안해 과도한 모험을 피하려 할 것이고 미토홀릭 역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목표로 안정적인 블록 유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무승부에 한 표 드리면서 프랭까지 말씀을 드리고 언더까지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미즈 대 교토상가입니다. 시미즈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타겟형 공격과 카피사바의 측면 돌파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중원 보호와 전환 수비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약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교토 퍼플상가는 후앙 페드로를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 빌드업과 4-3-3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통해서 경기 후반에도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교토상가의 승, 핸디 패스하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오카야마 경기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중앙 탕락박을 통해서 전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구조가 잘 잡혀 있고 스즈키, 가토, 나와베를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공격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카야마는 이찌미, 아타루의 개별 능력에 기대는 비중이 크고 후지타가 전개 축을 맞는 장면에서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나오면 상대의 전환, 플레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 1마인 승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면서 오버까지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코하마 FC 대 센다이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의견을 드려보면 요코하마 FC는 3-4-3 기반에서 중앙, 축과 전방 조합이 점차 안정되면서 공간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파고들지에 대한 그림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메갈타 센다이는 겨울 동계 훈련에서 간격 조정과 라인 관리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못한 흔적을 계속 노출하면서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요코하마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야 대 사포로 경기입니다. 오미야는 3-4-3 구조 속에서 전방과 측면, 중원을 유기적으로 엮는 전개를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스키모토를 활용한 이 대각선 침투 패턴이 점점 더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사포로 풀백 커버 타이밍과 라인 간격 문제에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력이 느슨해지는 약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오미아의 승, 헨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호주 멜버른 빅토리 대 브리즈번 로어 경기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전반에는 짧은 패스로 경기를 통제하고 후반에는 롱패스 전환과 이선 침투를 결합해서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브리즈번 로어는 원정에서 수비 숫자를 늘리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 반복하고 있고 세컨드 볼과 박스 앞 방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멜버른 빅토리의 승, 1마인 승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가시마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입니다. 가시마는 중원 장악과 세컨볼 경쟁력을 기반으로 레오 세오라의 피니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꾸준히 다듬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타니무라를 향한 크로스와 측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 중원 간격과 전환 수비에서 불안한 요소가 노출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승, 1마인 승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면서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FC 도쿄 대 우라와 경기입니다. FC 도쿄는 측면에서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전개와 엔도의 컵백, 마르셀로 라이언의 박스한 마무리가 하나의 세트 플레이처럼 굳어지면서 공격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승규가 골문을 지키는 수비라인 전체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어서 우라와의 단조로운 전개와 마무리 문제를 감안했을 때 실점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FC 도쿄의 승, 핸디는 포기하시고 언더까지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시드니 대 애들레 유나이티드입니다. 시드니 FC는 세트피스와 박스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경기 후반에 상대의 체력 저하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애들레이드는 장거리 원정 자체에서 오는 피로와 회복 루틴의 어려움 때문에 평소 같지 않은 세밀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세트피스 수비와 후반 압박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드니 FC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는 패스하시고요. 3.5 기준 너무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파뇰 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시즌 내내 유지해온 하이프레싱과 높은 라인 운영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흔들면서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와 일라익스 모리바를 활용해 탈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전방과 중원 연결이 끊기는 순간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에스파뇰이 세컨볼과 공격 전환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에스파뇰의 승,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꼬모 대 피오렌티나입니다. 꼬모 전술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진영에서 점유를 끌어올리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두드리며 공격 주도권을 가져오는 팀입니다. 피오렌티나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 잘 보유하고 있고 중원 커버와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구간이 잦아서 꼬모의 지속적인 점유와 이선 침투를 끝까지 버티기 위해 부담이 큰 매치업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꼬모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 승은 살짝 가고 싶은데 3모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버쿠젠 대 장크트파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하프라인 근처에서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여유있게 경기를 설계하고 힐만과 테리어가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번갈아 파고들면서 쌍파울리 수비블록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쌍파울리는 중원 압박 라인 및 세컨드존 커버가 느려서 허리 구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실점 위협이 누적될수록 수비 라인이 더 뒤로 쓸려나가면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승 그리고 1마인 승까지 바라보면서 2마인과 3.5 패스하고 2.5 기준 땡큐하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 대 미넨글라트바흐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3-4장 구조 속에서 다우드를 중심에 세우고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전방 압박 이후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가 늦어서 중간 지대가 넓게 열리는 약점을 안고 있고 이 공간을 다우드가 점유하는 순간부터
수비 라인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 그리고 핸디는 과감히 패스하고 2.5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멘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입니다. 브레멘 공격 시 숫자를 과감하게 전진시키지만 그만큼 전환 국면에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큰 통로를 내주며 위기를 자초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리세와 고레츠카가 이 공간을 선점해서 전환 패스를 받아내고 케인의 마무리 능력까지 결합해서 박스 안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승, 1마인 승까지 함께 바라보고 2마인과 3.5마인 패스, 그리고 3.5 기준점 애매하게 떠서 번호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펜하임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있고 그 틈에서 상대 이선이 여유있게 전개를 준비하는 약점이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호펜하임 아부둘라우를 중심으로 1차 전개를 안정시키고 아슬라니와 램펄이 중앙에서 방향 전환과 라인 브레이킹을 반복하면서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 호펜하임의 승, 1마인 승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고 2.5 기준 오버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함부르크 3-4-3 구조 안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 공격 인원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버크와 일리치의 역습 한 방 분명히 위협적이지 블록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세컨볼 경쟁과 박스 앞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함부르크의 승, 핸디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비 카운티 대 스완지 시티 경기입니다. 더비 카운티 3-4-1-2 구조 속에서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고 홈에서는 특히 상대 빌드업을 실수로 몰아넣는 힘이 강하게 드러나는 팀입니다. 반면 스완지 시티 후방에서의 첫 터치와 방향 전환 퀄리티가 떨어지는 탓에 강한 압박을 만날 때마다 같은 유형의 실책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전술적 한계라기보다 기량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크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더비 카운티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패스하고 오버 이렇게 더비 카운티의 승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츠모스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포츠모스 3백 구조 속에서 볼을 잃은 라인 정비가 늦어지고 있고 페널티 박스 전면을 비워두는 장면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셰필드는 하메르를 중심으로 한 전환 플레이와 오웨어, 램포드의 침투 패턴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상대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찌를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합니다. 전환 속도, 공간 관리, 중앙 플레이메이커의 영향을 모두 합쳤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턴 대 와포드 경기입니다. 프레스턴, 오스마이치의 직선적인 침투와 메칸의 과감한 전진 패스, 루이스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한 번만 흔들려도 곧바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와포드는 센터백 라인의 전진 타이밍과 나머지 수비수들의 커버 슬라이드가 어긋나는 약점이 고질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서 원정에서 실점 이후 경기 운영이 크게 흔들리는 불안한 요소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 프레스턴의 1풀의 승 강하게 의견 드리고 프레스턴의 승은 참고만 하시고 2.5 기준 오버까지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퀸즈파크 대 블랙번 경기입니다. 퀸즈파크는 코네의 버티는 힘과 카라모코 덴벨레의 폭발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마센의 왕복 지원을 축으로 삼아서 중원에서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팀입니다. 반면 블랙번 중원 스위칭과 상황 판단이 느리고 공격 방향 전환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많아서 3백 앞뒤 간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퀸즈파크의 승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 대 미럴 경기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경기 초반에는 윙백의 활동량을 활용해서 나름의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있고 카다마르 테리의 움직임으로 박스 안을 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수비 부담만 쌓이는 경향이 강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럴 교체 카드와 함께 라인을 전진시키고
아지즈와 랭스테프의 공격적인 움직임, 네글리, 박스 플레이를 동시에 활용해서 후반 타이밍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미러의 승, 1마인 승까지 바라보면서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노리치 시티 대 웨스트 브로미치 경기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사전트의 전방 에너지와 홀드업, 레트슨의 중원 조율, 유라색의 측면 돌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 브로미치는 전방 압박 이후 라인 정리 속도가 늦고 원정에서 간격 관리와 세컨 찬스 대응이 모두 흔들리는 경기가 많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90분 동안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노리치 시티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 시티입니다. 이 경기 단순한 전력 비교를 넘어 특정 공간을 누가 더 잘 공략하느냐의 싸움으로 보면 사우스햄튼, 브래그, 아자즈, 아처로 이어지는 축을 통해서 레스터 시티 좌측 하프 스페이스라는 명확한 타깃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에서 컷백으로 마무리한 패턴까지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거라고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 1마인 패스, 핸디 패스 하시고 2.5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헤타페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헤타페, 라인을 낮추고 박스 앞을 촘촘히 막는 방식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세컨볼 경쟁력 차이가 누적되면서 결국 한 번은 라인이 깨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모레이로와 파레오를 중심으로 미드필드를 장악하고 제라르 모레노의 움직임과 박스 앞 마무리를 통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비아레알의 승,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헤라클레스 대 브레다 경기입니다. 브레다, 전방에서 경기 흐름을 주려는 욕심이 강한 팀이지만 그 대가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비어버리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크루스티치를 전개축으로 세우고 플레노비치, 알스트란드의 움직임을 더해서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고급 찬스를 반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레다의 승 바라보면서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헤라클레스와 브레다 경기는 헤라클레스의 1프렌 정리합니다. 다시 헤라클레스의 1프렌 그리고 오버 2가지 의견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세유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입니다. 마르세유, 오바메양과 그린우드, 호이비에르를 축으로 박스 근처에서 공격 밀도를 끌어올리며 상대에게 90분 내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제한된 공격 패턴과 불안한 박스 앞 수비 구조 때문에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 결국 수비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마르세유의 승 그리고 1마인 승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면서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치오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3백과 윙백을 앞세운 공격적인 구조 덕분에 언제든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 관리와 수비 전환에서 허점이 커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 후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이삭센의 컷백, 로벨라의 세컨드 침투 패턴을 통해서 승부처에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팀이고 한번 만들어낸 장면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집중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라치오의 1프렌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2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비야 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윙백 전진과 325 변형을 통해서 상대 박스 주변을 장기간 점유하면서 이삭 로메로와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앞세워서 후반 승부처에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토니 마르티네스의 전방 움직임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택하는 순간 블록이 자기 진영 깊숙이 눌리면서 역습 출구가 막히는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을 크게 바라봅니다. 세비야의 승,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대 퀼른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후반 승부처에 볼 순환 속도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좌우로 끌어낸 뒤에 나르테위와 루엥의 돌파와 방향 전환으로 균열을 만든 뒤에 운다부의 침투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그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퀼른
백스리와 윙백 조합이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한 구간을 노출하고 장시간 수비 블록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 1마인승까지 의견 드려보면서 3.5 기준 언더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시오르 대 알크마르 경기입니다. 엑셀시오르, 전환 속도와 측면 공격에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트피스 2차 수비와 세컨볼 정리에 실패하는 순간 경기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알크마르,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모두 활용해서 상대 수비의 작은 실수까지 득점으로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웨슬리 파타티의 세컨드 라인 침투 이 경기에서 특히 위협적으로 나타나는 히든 카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알크마르의 승,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전진 빌드업과 전방 침투 타이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정확도도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서 경기를 터뜨리기보다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무승부 의견 드리면서 1프렌의 2가지 의견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릴 대 브레스트 경기입니다. 릴, 지루를 기준축으로 페르난데즈 파르도의 측면 돌파와 하랄손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묶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근처에서 공격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향한 크로스와 델 카스티오의 킥력을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 만들 수 있겠지만 허리 구간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에서 불안한 요소가 분명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블록이 뒤로 눌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릴의 승, 그리고 핸디 살짝만 세모만 의견 드리면서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약스 대 시타르트 경기입니다. 아약스 전방 압박과 중앙 인터셉트를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돌베르, 글로우, 클라센 삼각 편성을 통해서 박스 앞까지 빠르게 직선 전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시타르트는 후방 빌드업에서 수평 후방 패스로만 시간을 벌려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진 패스 시도가 적어서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아약스의 승, 1마인까지 안정적으로 의견 드려보면서 3.5 기준, 기준점 애매하게 잡혀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에 공격 자원을 쌓아 올리고 루이스 엔리케의 움직임과 차라노울루, 바렐라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끝까지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일리지와 데이비드를 활용한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전반부터 이어지는 압박과 수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박스 앞 세컨볼 정리에서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인터밀란의 승, 그리고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짧은 패스 네트워크, 벨링엄을 중심으로 한 전환 구조 덕분에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박스 침투를 경기 내내 위협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 1마인 승까지 의견 드리고 2마인과 3.5마인 패스하고 3.5 기준 요 언어버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로닝원 대 위트레흐트 경기입니다. 크로닝원 전방 압박의 의도는 좋지만 마지막 한 칸을 채우지 못한 채 센터백에게 여유를 허용하는 순간마다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드위트와 미겔 로드리게스, 제키에를 축으로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로닝원의 1프렌 하나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버풀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리버풀, 맥 앨리스터를 축으로 전반에는 점유를 통해 경기를 잡아두면서 후반에 롱패스와 빠른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폭넓은 전술 옵션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리버풀의 승, 1마인 승까지 바라보면서 언어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리 FC 대 랑스 경기입니다. 아마 마지막 경기일 것 같은데요. 파리 FC 한번 깊게 내려앉으면 다시 라인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버텨야 하는 시간과 공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랑스
후반 템포 업, 측면 돌파, 컷백, 그리고 에드와드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까지 경기 막판에 스코어를 하나라도 가져갈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랑스의 승,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경기까지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